안녕하세요. 엔잡TV입니다. 최근 하나은행 희망퇴직, 이 기사, 사회 이슈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지속되는 경기 침체 속에서 기업들의 구조조정 소식은 어제 오는 일이 아니거든요. 저는 사실 회사를 나가게 되는 분들에게 희망퇴직은 비극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소정의 위로금을 받겠지만 당사자에게는 회사를 떠나는 것 자체가 아주 막막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가깝게 지냈던 팀장님의 희망퇴직 사례를 통해서 희망퇴직이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반드시 비극적인 건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오늘은 제 주변 선배들의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 희망퇴직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영상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저 신입사원 때 제 첫 사수였어요. 저와는 무려 입사가 13년 차 나시는 분이었고요. 그분은 그 누구보다도 회사를 사랑했고 정말 일에는 엄청 열정적인 분이셨어요. 저도 이분 영향을 받아서 처음에는 비슷한 마인드로 회사에 정을 붙이고 일을 시작할 수 있었고요. 덕분에 회사 내 많은 인연도 생겼습니다. 이분을 따라다니면서. 세세하게 공개는 할 수 없지만 살짝만 말씀드리면 제가 다니는 회사는 과거에 오프라인 매장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 다니는 사람들의 로망은 40대 중후반 때 희망퇴직금을 어느 정도 받으면서 이런 대리점을 하나 또 차리면서 나가면 또 제2의 그 직장 생활이 시작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게 최고의 덕목이었어요. 그때는 삼성도 부럽지 않다 이런 말들도 있었습니다. 왜냐면 40대 중후반에 나가셔가지고 60 혹은 60 이상까지 또 이 대리점에서 월급 이상의 돈을 벌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온라인이 대세가 되는 시기에 어느 순간 그런 대리점 받아서 나갈 수 있는 루트도 서서히 끊어지게 됩니다. 2010년도 후반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 팀장님도 결국은 희망퇴직 대상자가 됐습니다. 이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안 되는 대리점을 받기 위해서 회사 내부 면접도 보러 다니시고 아주 열심히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아무래도 회사를 사랑하셨던 분이고 당장 은퇴 이후의 커리어도 회사 관련된 업종으로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 크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회사는 대리점을 더 늘릴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 대리점도 못 받게 되시고 희망퇴직금만 받고 뭐 할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를 하시게 되신 거죠. 이분이 낙심해 계실 때 알게 되신 게 와이프분께서 그동안 틈틈이 부동산 공부를 엄청 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때마침 너무나도 사고 싶은 수익형 상가가 하나 생기셨고 그게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딱 2억 정도가 모자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팀장님께서 받은 희망퇴직금을 이용해서 그 상가를 매수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공부를 그 와이프분께서 하셨기 때문에 나름 저렴하게 매입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상가 한 칸을 매입하신 건 아니고 여러 칸을 좀 매입을 하시게 됐는데 일부 칸은 좀 시세 차익을 보고 매도를 하시게 되었고 또 그 와이프분께서 학원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일부는 또 직접 학원으로 사용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팀장님도 그 학원에서 일을 하시게 되면서 아무래도 직접 상가를 매입해서 이제 학원을 하다 보니까 또 잘 풀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팀장님은 현재 학원 일이 잘 풀려가지고 지금 아주 여유로운 삶을 살고 계십니다. 이 건은 사실 당사자인 제 선배, 그 팀장님이 직접 준비한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와이프분이 공부를 해주신 덕분에 좀 풀린 케이스이긴 해요. 아무튼 이분은 지금도 말을 합니다. 그때 대리점을 하나 받는 게 합격이 돼서 하셨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왜냐면 지금 같은 이제 온라인 시대에는 그 대리점들이 모두 좀 속된 말로 죽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케이스는 전화위복이 된 사례입니다. 네, 다음 사례는 진짜 철저하게 준비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든 케이스예요. 또 다른 선배 한 분은 회사 내에서도 굉장한 에이스였어요.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았고 거래처와의 관계도 좋았고 또 성과도 또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촉망받는 그런 선배였습니다. 그런데 이 선배의 개인 능력과는 무관하게 오프라인 사업이 저물다 보니까 그 오프라인 사업부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희망퇴직 대상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선배의 능력이라면은 어떻게든 다른 사업부로 이렇게 회사 인맥을 활용해서 이동을 해서 회사 생활을 쭉 이어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웬걸 이분은 가장 먼저 희망퇴직 신청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이분은 회사에서 일도 잘하셨지만 남들 퇴근하고 노는 시간 또 주말
등을 틈틈하게 이용하셔가지고 다양한 부업, 작은 사업 같은 것들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회사원이기 때문에 물론 제약이 있죠. 뭐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제약은 있겠지만 이분은 부모님 명의 그리고 법인 등을 활용해서 정말 스마트하게 하고 계셨더라고요. 이분은 일단 당시 트렌드에 맞게 에어비앤비 아시죠? 예, 요거를 3개 정도 합법으로 잘 돌리면서 월에 600 정도씩을 벌고 계셨고, 스터디 카페도 이건 법인 명의로 하나를 운영하시면서 300 정도 수익을 거두고 계셨어요. 물론 뭐 저를 비롯한 후배들한테 다 공개를 안 한 것들도 있겠죠. 근데 요것만 봐도 월 1000만 원에 달하는 수익을 회사 생활을 하시면서, 그것도 회사 생활을 못하는 것도 아니야, 잘 하시면서 벌고 계시더라고요. 퇴사 후에 이제 술자리를 가지게 되면서 내용에 대해서 저도 듣게 된 건데요. 어떻게 남들하고 회사 생활을 똑같이 빠지지 않게 하면서 이런 걸 할 수 있었냐고 여쭈어 보니까, 회사 오프라인 사업이 좀 저물어가는 걸 느끼셨네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퇴근하시고 나서 좀 그 시간들을 의미 없는 술자리나 골프 같은 취미 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데 많이 초점을 맞췄다고 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일반 직장인분들이 뭐 일이 바빠서 어쩌네 저쩌네 해도 다 시간이 있어요. 퇴근 후에도 일하는 거 솔직히 아니잖아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6시, 7시에 퇴근하고, 아, 오늘 뭐 이것 때문에 힘들었으니까 술 한잔 합시다. 또 뭐 오늘은 뭐 우리나라 축구 뭐 중요한 경기니까 그거 보러 치맥하러 갑시다. 그리고 뭐 이번 주말에 라운딩 가니까 스크린 가서 연습 한번 합시다. 이런 것들이잖아요.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분은 남들처럼 어찌 보면 남들보다 더 업무 시간에 몰입을 했었고요. 다만 여가 시간에 시간을 남들처럼 흘려보내는 대신에 자기 개발에 많이 매진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예, 강의 같은 것도 많이 찾아 들으시고, 그렇다고 술자리를 아예 뭐 빼신 것도 아니에요. 거래처와의 술자리 같은 것들은, 중요한 것들은 다 참여하셨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 누구보다 회사의 위기를 눈치채고 더 절지부심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회사 다니면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던 게 기반이 돼서 지금은 한옥체험업이라는 것도 좀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한옥체험업을 오픈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것도 월 500만 원 이상 수익을 거두고 계신다고 합니다. 진짜 이분을 보면서 느낀 게, 퇴직이 실패가 아니라 아, 기회일 수 있겠구나, 아니 기회다 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이분은 여러 가지 공부를 하시면서 그 점점 이제 막 에어비앤비도 하셨고 스타트 카페도 하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점점 이제 그 과정을 거치면서 한옥 체험업이 너무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한옥 체험업 같은 경우에는 인테리어비가 초반에 좀 들기 때문에 시드머니가 좀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그때 마침 희망퇴직을 한다라고 하니까 정확한 액수는 뭐 공개하기 어렵지만 2억이라고 할게요. 어쨌든 그 2억을 준다고 하니까 본인은 뭐 회사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도 했고 실행만 하면 되는 딱 아이템이 있으니까, 네, 바로 지체 없이 실행을 하시더라고요. 누군가에게는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비극적인 상황이 이분은, 네, 앞길을 딱 환하게 밝혀주는 그런 태양이 됐던 겁니다. 또 다른 사례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분도 나름 뭐 회사 생활을 열심히 하셨던 선배였고요. 실제 같이 근무해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평판이 뭐, 예, 괜찮으셨던 분이어서.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예, 평가도 좋으셨기 때문에 팀장이셨는데 임원을 꿈꾸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늘 퇴근하시면 회사분들과 혹은 뭐 개인적인 술자리도 많이, 예, 가시는 걸 봤고, 또 골프 매니아였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늘 라운딩을 가시고, 월요일 되시면 뭐 저희 쪽 그 자리에 오셔가지고 저희 팀장님하고, 아, 내가 몇 번 홀에서 버디를 잡았고 뭐 어디서 아깝게 뭐 보기를 했네 뭐 이런 이야기를 주로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좀 알고 있는데, 하지만 이분도 결국에는 뭐 희망퇴직의 바람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는 뭐 회사 생활에 매진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퇴직금을 당시에 활용하셔가지고 PC방 하나를 권리금 주고 인수 받으셨다고 합니다. 예, 지금도 운영하고 계시고요. 물론 이분도 퇴직 후에 시간은 짧았지만 나름대로 잘 알아보고 하신 거라서, 예, 오래 생활하는 비용은 충분히 버신다고 해요. 한번 제가 같이 근무해 해보진 않았지만, 네, 이분하고 같이 근무했던 제 동기가 있어가지고 한번 그 명절 때 저기 찾아뵀었거든요. 휴지 들고. 근데 가보니까 직접 그 요리하고 계시더라고요. 요새 PC방 아시죠? PC 토랑이라고 해가지고 PC방 매출이 그 단순 PC 이용료만 매출이 아니고 거기서 먹는 음식들도, 예, 매출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가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새벽에 마감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요즘 알바분들을 이렇게 좀 저희가 사용을 할 때 퇴직금 때문에 주 15시간인가 뭐 그런 거 지켜가면서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인원들을 쪼개면서 많이 쓰고 계시고, 아무래도 시간을 좀 많이 이렇게 그 알바의 시간을 많이 쓸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마감을 직접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PC방 사업이 점점 쇠퇴기를 지금 겪고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그 넣고 들어갔던 권리금을 나올 때는 회수하지 못하실까 전전긍긍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세 분에게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준비한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다르지 않나요? 내가 준비한 만큼 누군가에게는 위기가 되고 비극이 되기도 하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황금 같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회사 다닐 때 무언가 경험하고 공부하는 건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무기가 정말 되는 것 같아요. 예. 그 두 번째 사례 에이스 선배 계시잖아요. 그 선배 같은 경우에 스터디 카페는 절대 신규 창업을 생각 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신규로 스터디 카페를 차리게 되면 인테리어 때문에 못해도 2억 이상은 든대요. 근데 요즘은 과포화 상태여서 회수가 거의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대신에 망한 스터디 카페를 무권리로 인수해서 2천만 원 정도 리모델링 및 투입하셔서 수익화를 만드신 거예요. 자, 놀라운 게 똑같은 2억 원이 주어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희망퇴직금으로. 정말 소중한 돈이죠. 근데 어떤 사람한테 지어주면 홀라당 사라지는 2억이 될 수도 있고, 스터디 카페 사례와 같이 또 어떤 사람한테 지어주면 2천만 원짜리 사업을 10번 할 수 있는 돈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책에서도 접할 수 없는, 정말 회사 다니면서 준비하셨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경험치에서 나오는 찐 능력이죠. 여러분, 퇴직은 준비하는 자의 것이어야 하는 것 같아요. 많은 저희 선배들이 퇴직이 갑자기 찾아온다고 말하는데요. 이게 갑작스러웠을까요? 이미 아마 신호는 있었을 거예요. 그 조직의 분위기, 그리고 부서의 재편, 인력 구조 변화. 그럴 때 사실 일반적으로 외면하잖아요. 설마 나겠어? 에이, 나는 뭐 회사 더 다닐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들 많이 하시잖아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그런 걸 느꼈을 때 준비는 시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한 번에 얻을 수 있는 건 없으니까요.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시간 내서 준비하시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뭐 잠깐 또 정보를 하자면, 저도 사업하는 직장인 컨셉이잖아요. 저는 지금 삼삼투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자책 거의 다 만들었으니까요. 진짜 구독해 주시면 무료로 배포 드릴게요. 네,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관점을 조금이라도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당신의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